네, 일발장전 코너를 또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어떤 기업의 매칭이 있을까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기업 없습니다. 기업 못 고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인버스 ETF를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전략 틀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아침에 붕 뜨겠지만 일단 인버스는 접고 그렇다고 레버리지로 가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왕좌왕이죠. 일단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인데 자, 타이틀은 저기 보면 이제 맞서지 마라 뒤에 사실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를 단 이유는 이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이 트렌드는 미국의 긴축 기조, 물론 피벗에 대한 그러니까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그건 미국 채권 시장을 봐야 되고 일본의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제 또 기준점이 됐어요. 엔화에서 10년물 금리 강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채권 시장에서는 나타나야 됩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용어로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시장을 제어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 이유는 GDP 대비 부채율이 266%,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빚이 찌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나타내고 그게 채권 시장에서의 장기 금리를 끄집어 올리는 이 순환을 끊고자 강한 개입을 했습니다. 얼마 개입했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뭐 한밤중에 야심을 틈타서 일본 스타일로 사무라이, 닌자가 확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지 동경환시에서는 다시 뒤집고 있어요. 149.45엔. 물론 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뭐 무한 개입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뭐 힘이 워낙 좋은 적이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개입을 시작했죠. 주말에 비상대책회의, 비상거시금융, 거시경제금융회의,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책 논의를 했었는데, 50조 플러스 알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기업 회사채 반기가 한 68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50조 원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는 아닙니다.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매입 한도를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확대했고요. 지자체 보증 ABCP 모든 지자체가 의무 이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당장 급한 그 PF 관련된 3조 원을 증권금융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매입을 해주겠다고 독특한 부분은 한국은행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의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 이게 무슨 용어냐면 은행채는 이제 특수은행채입니다.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발행한 은행채인데 그동안 이걸 담보로 안 맡아주다가 증권사라든지 뭐 각 금융기관에서 급하면은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정부가 요거를 담보로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돈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확대했다는 게 매우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물음표를 달아놨잖아요. 아쉬운 부분은 대책이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읽어보다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런 이런 것도 얘기도 있고.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일각에서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할까. 이거는 국제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크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약점이 노출되면은 거기를 이제 막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게 종합격투기를 비유하면은 왜 격투기 하다 보면 어디가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럼 거기 붕대를 많이 감고 나오면 거길 피해 때릴까요? 거기만 아니죠. 때리죠. 거기만 때리잖아요. 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야수성이라고 하는데 약점이 완전히 노출됐다라는 것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라서 실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발표된 대응책이 있으면은 수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하면은 채권 가격은 빵 뜰 겁니다. 국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폭락했거든요. 그렇죠. 확 뜰 거예요. 뜨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일단 움직이겠죠.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는 환율도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장기채도 봐야 되고 근데 이게 고민이 제가 너무 많아지면은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쓸데없는 고민이 아닌가. 그냥 종목, 테마, 네. 테마주.
뭐 이제 뭐예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조금 심플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려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까지 주식시장에 분명히 좀 반영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책들이 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되돌리는 흐름은 분명히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다. 다만 이게 이제 좀 연속성을 가지고 그럼 쭉 이렇게 이제 다 계속 좋아질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좀 차차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지난주 아닐까. 일말에 제가 인버스 했는데 레버리지 했잖아요. 그렇죠. 김현 매니저가 사실 맞은 거죠. 저도 아니 뭐 맞다 틀리다를 그 이제 뭐 하루 이틀만 보고 판단 졌어. 하루 이틀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뭐 오늘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앵커님이 잘 이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온갖 이제 대책들을 한꺼번에 좀 쏟아낸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보루, 안전판 역할은 이제 해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레고랜드 때문에 이게 온 나라가 이렇게 뭐 위기감에 휩싸일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심지어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 되신 제 지인들이 예. 야, 레고랜드 때문에 진짜 나라 망하는 거냐 막 이렇게 진짜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지자체면 이제 정부에 준하는 크레딧을 네. 신용도를 주는데 거기서 디폴트를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와 뭐지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이제 사태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국채에 준하는 이제 신용등급의 채권들이 디폴트가 나니까 회사채가 당연히 이제 인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이제 위기감이 이제 고조됐다가 어쨌든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긴급하게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좀 쏟아냈고 사실상 저는 이제 좀 가장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기준금리를 미국이 급하게 올리니까 시중에 이제 자금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다 그냥 은행으로 예금으로만 다 몰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단기 금융 시장에 이제 회사채도 이제 잘 인수가 좀 되고 이렇게 자본 조달도 좀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얼어붙어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차장님 많이 말씀하셨던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게 이제 뭐 연말까지 몇십 조 뭐 얘기도 나오고 내년 1분기까지 하면 이게 또 파생 금융까지 감안하면 뭐 이게 눈덩이처럼 좀 불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막 꼬리를 물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이제 좀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조금 차단해주는 역할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엔화 환율 개입.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어쨌든 개입을 했는데 개입을 한 거냐 물어보니까 답변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원래 일본 스타일이 네, 그래요. 뭐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왜냐하면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리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또 환율 그렇죠. 조작국 맞습니다. 이런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만하죠. 저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그 답변의 뉘앙스가 앞으로 계속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익힐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50 거의 2까지 갔었죠. 네. 거의 그 정도까지 갔다가 152엔. 네, 146까지 떨어졌다가 까지. 지금 또 149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난리예요 지금. 네, 어쨌든 레고랜드 저리 가라고 지금. 네.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도 150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 정도의 시그널은 이제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금 시장에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분명히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속도 조절론 이거는 저는 뭐 연준 혼자서 한다라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책 공조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우리가 이제 7월 이후에 그냥 또 망가지는 흐름을 좀 봤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에 대한 건 조금 조심스럽게 차차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이제 시장에 반등에 좀 무게를 두자.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이제 150 레버리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은 네 업종별로 150 레버리지 ETF. 네 맞습니다. 종목 선택이 뭐 어쨌든 뭐 헷갈린다 이러면 좀 네네.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그렇죠. 150 레버리지 저는 좋을 것 같고 IT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참 이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방사한 업종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질까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이런 종목들을 조금 오늘 뭐 약간 떠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가격 메리트. 네,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업종별로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어서 좀 네. 나이를 좀 해드리고 하나 좀 픽을 해야 된다면 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저렇게 그대로 갑시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확장할 필요 없이
우리 작가가 주말에 레고랜드 탐방 갔을 때 오. 정상적으로 영업한대요. 네. 줄 안 서도 된대. 네.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돼요.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또 바지런히 움직이니까. 네, 오히려 요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홍보는 됐죠.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 네. 이 부산에 사실 그 롯데월드 생긴 것도 그게 약간 처음에 노이즈 때문에 이게 홍보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이긴 레고랜드 하지만. 몰랐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춘천으로 좀 관광을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용인 자연농원 세대라서 잘 모르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오늘 기업으로 네. 갑시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우르르 오를 게 뭐 바이오랑 게임이랑 인터넷이 먼저 반응은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결론은 2차 전지 쪽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뭐 오늘 뭐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셋 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역시 이게 금리 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속도에 네. 그렇죠. 사람이 너무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고 좀 취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저는 정부의 시그널이 이렇게 글쎄요 뭐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다. 네. 채권이 우선이다. 네. 네,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전체 금융시장의 채 10%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에 있는 영역이 지금 훨씬 좀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역시 증안펀드도 채권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채와 이 국고채의 스프레드도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급등했었던 이 금리도 이자율도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주의 맨 끝에 할인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뭐 바이오, 게임, 인터넷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은 하겠습니다만 연속성은 물음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또 점검을 하자면 이게 이제 배당 매력이 작년 대비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뭐 한 3%만 줘도 아유 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많이 주네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5%를 줘도 뭐 은행 금리 정도 주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배당 매력이 굉장히 뭐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직접 조달 시장이 이제 주식의 근본적인 매력이 어쨌든 타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자본증권 발행했던 기업들의 급락 사태 이것도 과거에 발행했었던 그런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만기나 또 콜옵션이 도래하는 그런 날짜를 보셔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삼성 SDI의 이 밸류 체인 종목들이 좀 상대 강도가 좀 많이 나타났잖아요. 역시 이제 담보된 보장된 그런 성장에 대한 이제 굉장히 시장의 어떤 선호도가 좀 나타났고 저는 일종의 약간 피난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가 그런 선호도가 나오는 게 지금 뭐 이 정도의 뭐 성장성, 뭐 이 정도 보장된 실적, 뭐 이런 쪽에 다른 종목들을 고르기 힘드니 그냥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2차 전지로 가자. 이런 좀 시장의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선호도는 저는 이렇게 봐요. 과거와 같은 그런 속도감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뭐 정부나 또 글로벌 이런 지표들이 좀 뭐 과도한 그런 금리를 좀 꺾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의 가장 끝단에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은 모르겠습니다만 탁탁 치고 나가는 맛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따 전략 시간에도 요 비슷한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속도감보다는 방향성에 의한 2차 전지가 어쨌든 이 시장 참여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고 이 기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보여준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코스모 관련된 두 종목은 뭐 지속적인 관심 뭐 이렇게 좀 또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오늘 반등 포인트로 뭐 어쨌거나 정부죠.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 정부 미국은 뭐 페드가 아직 이제 뭐 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급은 없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의 이제 스즈키 일본 재무상 이름일 거예요. 네.
FX 개입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시아에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언급 거부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아마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AI가 그 번역을 해가지고 네.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얘기들이 아까 아니, 제가 얘기한 그것처럼 외신 타이틀이 이렇게 정해서 네. 가문스를 봤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한글로는 같아요. 번역이 잘 안 되네. 네. 하여튼 어찌됐건 그 말 때문에 지금 엔화 2엔 뜁니다. 2엔.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은 좋지는 않다니까. 2엔 뛰면서 지금 149.56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의 분위기는 지금 막 북돋우고 있는데 반등하고 개장한 이후의 흐름이 또 맥빠지게 쭈르륵 풍선 빠지듯이 이렇게 할까봐 그렇죠. 그게 조금 꺼림칙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자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주제로 오늘 종목은 뭐였죠 아까? 레버리지 레버리지하고 한미 반도체, ABL 바이오, 현대로템. 현대로템, 저는 코스모 두 종목.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